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미국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에 대해 설계 결함으로 아무것도 잘하지 못한다. 조종사를 죽일 뿐이다. F-35는 너무 많은 사람이 너무 많은 요구를 충족시키려다 설계가 망가졌다. 결과적으로 비싸고 복잡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전투기가 됐다. 어차피 성공할 가능성도 없었다. 라고 거듭 비판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신설될 정부 효율부의 공동수장 내정자인 머스크가 트럼프 2기 정부는 국방부를 주요 개혁 대상으로 삼겠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F-35가 미국은 물론 많은 동맹국과 우방국 공군의 핵심 전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무인기 시대의 유인 전투기는 쓸모없다. 어떤 멍청이들은 아직도 F-35 같은 유인 전투기를 만들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모든 드론은 비행 속도가 음속에 못 미치고 간단한 미사일 발사 플랫폼 역할을 한다. 머스크가 말한 전투 드론 시대는 20년 후 미래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느 쪽도 공중우세를 장악하지 못해 전쟁에서 최단 시간 내 압도적 승리가 불가능해졌고 드론과 극초음속 무기 등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지속적인 공중우세를 유지하려면 전통적인 공군력의 변화가 불가피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미 예전부터 KF-21을 업그레이드하면서 미래 무인기 포함 유무인 복합체계를 고려하며 개발 중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 업체들이 준비하고 있는 미래 유무인 복합체계는 어떤 것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에서 전투기가 처음 등장한 이래 공중전 기술은 눈부신 발전을 이뤘지만 조종사 간 전투에서 승패가 결정되는 양상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종사가 전사하거나 포로로 잡힐 위험이 존재하는 것은 항공작전을 펼치는 공군의 정치 군사적 부담을 안겨왔고 세계 각국 공군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공중작전에 관심을 보이는 것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인기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한국 공군도 무인기술과 인공지능을 통한 미래 전력 구조를 구상하고 있는데요. 인구절벽으로 병력 위주의 군 구조를 유지하기가 어렵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처럼 무인기의 작전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군은 빠르게 바뀌는 전장 환경과 기술에 맞서 공중우세를 유지하려면 시공간 제약이 없는 고속 네트워크와 AI 기술을 활용한 유무인 전력 운용 등이 중요하다고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공군이 우선 강조하는 것은 유무인 복합체계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는 유인 전투기가 다수의 윙맨 드론을 운용하는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가 적용될 예정인데요. 윙맨은 위험한 비행 임무 중 동료를 지원하는 조종사를 뜻합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했던 윙맨 임무를 무인기가 대신하는 것으로 미래 공중전 개념이 송두리째 바뀌는 셈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카이도 KF-21용 다목적 소형 무인기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유무인 복합체계 멈티는 대공미사일과 같은 공중위협이 날로 발전하니 무인기와 유인 전투기가 마치 하나의 비행기처럼 유기적으로 작전하여 위험한 곳에는 무인기를 대신 보내거나 유인 전투기가 적을 발견하면 무인기가 대신 공격해서 적에게 위치를 드러내지 않고 몰래 공격하는 팀플레이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이 나온 것은 인간과 무인 드론이 서로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 때문입니다. 과거 미국 등 선진국은 인간 조종사를 완전히 대체하고 온전히 혼자 임무를 수행할 무인 전투기 개발을 야심차게 추진했으나 무인 드론이 인간 조종사를 완벽히 대체하려면 개발비와 단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때문에 고가의 유인 전투기와 함께 작전할 무인기는 완벽한 성능 대신 가격대 성능비를 생각한 기체와 단순한 임무 수행을 하는 로열 윙맨 혹은 무인 편대기라는 이름으로 미국과 중국에서 개발 중이고 한국 역시 ADD와 대한항공이 KUS-LW라는 이름으로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새로운 제안은 로열 윙맨을 다시 세분화해서 매우 작고 훨씬 가격이 저렴한 다목적 소형 무인기와 전투기급 무장 탑재가 가능한 무인 전투기를 구별하여 KF-21 보라매와 합동작전을 벌인다는 것인데요. 다목적 소형 무인기는 전장 3m, 폭 3m에 150kg 정도의 중량을 가진 소형 제트 무인기로 쌍발 터보제트 엔진을 장착하여 보라매 전투기와 같이 편대 비행이 가능한 수준의 기동성을 갖추어 90분 이상 작전이 가능합니다.
다목적 소형 무인기는 미국이 개발 중인 XQ-58A 발키리 무인 편대기보다 약 40% 작은 크기로 내부 무장창에 무기를 장착할 수는 없지만 소형 레이더나 전자장비를 탑재하여 정찰, 전파방해 및 소모성 자폭 공격이 가능합니다. 다목적 소형 무인기와 함께 작전하는 무인 전투기는 반대로 기존에 개발 중인 대한항공의 KUS-LW나 미국의 XQ-58A에 비해서 더 크고 강력한 성능을 가집니다. KF-21에 쓰이는 제너럴 일렉트릭 F414 엔진 혹은 국내 개발 15,000파운드급 단발 터보팬 엔진을 가질 무인 전투기는 FA-50 과동 등한 3톤 이상의 무장 탑재 능력 및 내부 무장창을 가져 전투기급 폭격 및 공격 임무가 가능합니다. 카이는 다목적 소형 무인기를 먼저 개발하여 개발 데이터를 쌓고 KF-21과 통합한 다음 개발 과정에서 얻은 비행 데이터를 활용한 발전된 AI로 무인 전투기를 만든다는 2단계 개발 전략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카이가 공개한 안을 자세히 보면 카이는 일단 NACS 계획안에 따라 우선 KF-21의 유무인 복합 데이터 링크를 적용하고 다목적 무인기와 함께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아울러 NACS-1 다음 단계인 NACS-2에서는 AAP와 함께 무인 전투기와 위성이 함께 연결돼 운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폭 등 소모성으로 사용되는 AAP와 달리 무인 전투기 UCAV는 계속 사용할 수 있고 AAP보다 강력한 성능을 갖고 있는데요. 무인 전투기는 다목적 무인기에 뒤이어 따라가는 개념으로 작전 후 반드시 살아와야 되기 때문에 고사양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은 NACS-3 단계에선 KF-21의 성능 개량 버전인 KF-21EX를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KF-21EX의 주요 보관을 보면 내부 무장창을 비롯해 전투기 센서, 레이더, 장비가 내장형으로 들어가 스텔스 성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예정인데요. 앞서 카이가 5세대 전투기 블록 3로 계획 중이라고 했던 스텔스 기능의 KF-21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전파 흡수 물질과 전파 흡수 구조를 사용해 5세대급 최저 피탐지 스텔스 기능도 갖추고 인공지능 컴퓨터, 고속 광역 데이터 링크뿐 아니라 레이저 무기, 국내 생산 엔진 등도 갖춰 미래전장 우세를 위한 최적의 전투 시스템을 갖출 전망입니다. 카이의 KF-21 업그레이드 로드맵에 따른 NACS 계획이 모두 실현되면 미래 공중전은 비교적 값싼 다목적 무인기가 자폭 및 전자전으로 적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이후 무인 전투기가 남은 방공망을 공대지 무기 등으로 공격한 뒤 조종사가 탑승한 유인 전투기가 마무리하는 형태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국방과학연구소는 연말까지 북한군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가오리 형상의 스텔스 소형 무인기 가오리-X 개발을 완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텔스 소형 무인기는 사전에 입력된 경로로 시간당 수백 킬로미터를 비행할 수 있고 임무 완료 시 자동으로 복귀하는 기능도 탑재됩니다. 가오리-X는 이미 이착륙 성공에 이어 시제기 시험 비행이 진행 중인 국산 KF-21 보라매와 유무인 합동작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센서와 통신체계를 개발 중입니다. 한국은 빠르게 바뀌는 전장 환경과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대표적인 방산회사를 중심으로 관련 기술 개발이 한창입니다. 먼저 하나시스템은 KF-21 무인 편대기용 A사 레이더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A사 레이더는 공중, 지상, 해상 등의 다중 표적을 탐지 및 추적하고 동시 교전할 수 있는 최첨단 레이더로서 하나시스템은 첫 공랭식 A사 레이더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무인 편대기용 A사 레이더의 핵심은 소형, 경량화인데 발열이 큰 레이더를 공기만으로 냉각할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이며 이렇게 되면 기존 A사 레이더와 달리 냉각 장비가 필요 없어 무게와 부피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기술 개발을 예의주시하는 나라는 중국과 인도입니다. 중국 및 아시아권의 밀리터리 이슈를 다루는 중국의 시나웨이보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그리고 인도의 유라시안 타임즈 등은 KF-21 로열 윙맨과 이를 보좌해주는 다목적 소형 무인기들에 대한 이미지를 퍼나르며 KF-21 관련 소식들을 이렇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KF-21 보라매는 지난 몇 달간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여러 업적들을 이루어냈지만 시제기들이 양산에 적합하다고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2000회에 달하는 테스트 비행 중 겨우 15%만을 소화해냈다는 점에서 아직 갈 길이 멀다.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매우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고도로 정교한 유무인 복합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다. 한국이 그런 고도의 시스템을 언제 개발할 수 있을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물론 유무인 복합체계의 성공 여부는 인공지능 AI와 고속 대용량 데이터 링크를 얼마나 빠르고 충실하게 개발해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한국은 로열 윙맨이 유인 전투기에 의해 원격 통제되는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자율적으로 비행하고 필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무선통신 및 고속 대용량 데이터 링크 기술, 그리고 매우 복잡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일을 해내야 합니다. 하지만 KF-21 보라매와 강력한 전투력을 지닌 로열 윙맨 UCAV, 그리고 로열 윙맨과 KF-21을 보호해주는 다목적 소형 무인 드론의 등장 예고는 불과 20년 전만 해도 변변한 국산 전투기 하나 만들지 못했던 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의 놀라움과 감동을 안겨주기에 충분합니다. 중국과 인도가 한국의 빠른 기술적 발전을 우려하며 바라보는 이유는 아마도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또 한 번 이 어려운 일을 해낼 것이라고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